자, 시작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적인 항성 북방이별의 관측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이 어디서 반이라고 했었을 때 쭉쭉 써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좌표계 얘기를 소개해야 되겠다. 어떤 좌표계 있었나?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를 했어. 그래서 일반적인 항성은 적도 좌표계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했지. 지평 좌표계는 방각과 고도로 표현하는데 한글 방향을 다 쓰기가 너무 귀찮아. 기호 뭘로 쓰지? H A로 쓰고 고도가 H 쓰고 있지. 반면 적도 좌표계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천국의 적도 따라 도는, 근데 이제 난 주로 홍수 따라 돌리려고 하는데 천국의 적도 따라 도는 적경과 그리고 천국의 적도에서 얼마나 북반구에 있냐 또는 남반구에 있냐 하는 것을 적위로 쓰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적경은 기호 A 알파 저기는 델타 델타 S가 델타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됐나? 네 우리가 적경이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이야? 무슨 말이야? 적경이 똑같은데 라는 뜻은 같이 뜬다 남중 시각이 같다 동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적경이 작은 별은 했어. 남중을 먼저 남중한다. 네. 저휘가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이야? 같은 시간에 진다 같은 저휘가 시간 동일하다는 것은 남중 고도가 같다는 거고, 아. 남중 고도가 동일하고 이거는 일주권이 똑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럼 저휘가 크다는 의미는 뭘까? 남중 고도가 높은 거잖아. 네. 남중 고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길다 그만큼 길다. 낯이 길다 지면 위 떠 있는. 이때 중요한 것은 굳이 관측 가능한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 알겠어? 네. 관측 가능한 시간은 태양과의 위치의 관계에 따라서 나올 테니까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됐다 알겠나? 네.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고, 그래서 네. 천구의 적도니까 이쪽이 저기 델타는 0이야. 그러면 천구의 적도보다 더 위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가 천구의 북극 폴라리스, 이쪽은 저기가 얼마 된다? 플러스 90도가 되겠지. 나는 앵간하면 플러스 저기 있는 놈들을 빨갛게 쓰려고 노력해. 알겠어? 네. 그렇다면 남반구 또는 천구의 남극에 해당하는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 90도가 되겠지? 네. 이쪽 마이너스 전기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 됐나? 네. 태양이 플러스 23.5도의 저기에 있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추운 날, 하진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적도 좌표계의 값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세 가지 타입이 있어. 일반적인 항성은 적경 알파라는 저기 델타, 이게 뭐하다? 고정되어 있는 값을 가지겠지. 알겠나? 반면 태양과 달과 그리고 행성 뒤에 뉴를 붙이게, 이거는 뭐 행성뿐만 아니라 뭐 해성이라든지 이런 까지 다 포함해서 얘네들은 적도 좌표의 값이 바뀌어. 태양은 적경 알파가 24시 증가해. 몇 년? 얼마 걸려서 하면 1년 걸려서. 알겠어? 네 달은 적경 알파가 24시 증가해. 얼마마다? 하루? 27.3일이라는 항성 월 기준으로 말이야. 알겠어? 네. 반면 행성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이걸 순행이라고 부르고, 가끔 적경 알파가 감소하는
역행을 하는데 이미 수산만 공부를 해봤지만 외행성은 춘 근처에서 내행성은 내합 근처에서 알겠나? 네. 지금 이렇게 천고의 적도까지 그렸는데 황도를 그림에 내가 선호하는 그림은 황도를 그림에 이런 그림을 좀 선호한다 했지. 천고의 남반구에서 가다가 천고의 적도가 만났어. 여기가 춘 분점이 되겠고 이쪽이 적경알파가 0시 되는 부분이야. 원래는 천구의 적도 따라 돌려야 되지만 뭐 황도 따라 돌려서 하지점 태양의 저기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하지점 여기 되면 적경알파가 6시라 불러. 그럼 저기 델타는 하지점이 플러스 23.5도를 가진다고. 플러스 저기에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가다가 만나는 점 여기를 뭐라 부른다? 추분점이라고 부르겠다고. 추분점은 적경이 12시 방향 저기는 0도. 그럼 가장 마이너스 된 거 여기가 뭐야? 동지점. 적경 18시와 그리고 마이너스 23.5도.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추나 추동 해당하는 별자리는 좀 기억해 놨으면 꽤 여러모로 유용하겠다. 십자선을 그리고 가운데는 당연히 지구야. 0시, 6시, 12시, 18시. 춘 분점 0시 방향 이쪽에 있는 게 물고기 자리. 6시 방향에 있는 게 쌍둥이 자리. 12시 방향이 처녀 자리. 18시 방향이 분수 자리. 요 네 가지 별자리는 추나 추동에 해당하는 요 네 가지 별자리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제 조금 있으면 하진날이잖아. 6월 21일, 22일 날 걸리니까 한 달 남았어. 그럼 지금은 이게 석달 간격 움직이니까 지금 태양은 몇 시 방향에 있냐 하면 4시 방향 쪽에 태양이 있겠지. 이해됐어? 참고로 5시, 6시 방향에 굉장히 유명한 별자리가 있어. 5시, 6시 사이에 있는 별자리가 누구? 황도 자리. 우유 자리. 나 맞아, 그거 자리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때에는 쌍둥이 자리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잘 안 보이지. 태양하고 같은 방향 쪽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곳은 분수 자리 이런 쪽이 더 잘 보인다 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개될 수 있네요. 알겠어? 요 정도 정리해봐. 황도 자리가 좋아. 정리해라. It's so easy. 찍어놓으면 뭐 보기나 하냐? 맨날 봐요. 노트로 적는 건데. 원쌤 그거 안 보여요. 오래. 괜찮아 안 보여. 별자리가 그렇게 나겠다. 아 민재. 아이 민재. 별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깔렸어. 괜찮아 이제. 쌤 저거 아래는 무슨 자리예요? 뭐라? 아래. 이거? 네. 천연 자리. 아니야. 깜짝이야. 말했지만 진상가고 올해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요 좌표예요. 진상 들어가면 딱 1년 후에 요거 내신 시험 쳐야 돼. 어려워요. 오케이 그럼 진산을 안 들어간다. 물론 뭐 이제 매년 시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래서 이명선이 지금 현재 진상과학부 1학년들 데리고 이거 수업하고 있는 중이야. 고생하시겠네요. 저희보다 잘해요. 어? 잘하니까 가고 합격했지. 왜 그러지? 우리는 니들은 아직까지 무한이잖아. 이 좌표계의 문제는 내가 얘기하지만은 뭐 하나 공부 개념 배웠다고 해서 문제 풀어지지가 않아. 행성, 달, 뭐 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그거 이제 계산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 보고 있었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저번에도 몇 필기를 다 했던 거야 알고 보면. 기억나요. 나안나 아까 오리온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라고 했는데 네. 천구의 척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대략 5시, 6시 방향에 오리온 자리가 있어. 그럼 황도는 여기 플러스 23.5도 이쪽에 6시 방향 쪽에 여기에 쌍둥이 자리가 있는 게야. 이해했어? 다섯 6시 사이에 오리온 자리가 있던데 오리온 자리 보면 천구의 척도에 맞춰서 허리띠 3개가 있어. 어깨뼈, 무릎뼈. 보통 동양은 이제 이 정도만 하는데 서양은 여기에 이제 대가리 붙이고 메두사 대가리 들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 2015년 3줄짜리 문제 한 4번 정도 한번 봐볼래? 2014년 거 말고 2015년 거 이제 이게 2015년 거 3줄짜리 문제 4번 한번 봐. 네. 찾았어? 3점짜리 문제 2점 말고 넘기고 있는데 오른 자리 보이지? 아 여기 있네. 찾았나? 183쪽 딱. 오른 자리 이해돼? 되겠냐? 네. 너왜안 찾냐? 왜 사왔어 이거? 되게 그래서 동양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 허리띠 3개에 해당하는 별, 이게 천구의 쪽도에 있으면서 눈에 딱 띄다 보니까 얘를 삼태성 또는 새끼야. 삼성이라 불러. 삼성. 삼성? 그 삼성. 오 진짜예요? 삼성이 새삼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별이 세 개. 그리고 실성. 리게가 베텔게우스 밤하늘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탑 10을 쓸 때 2별은 항상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성단이라는 것과 성운이라는 걸 배울 거잖아. 그치? 아. 네. 성운, 오리온 대성운 하면서 발광성운 여기 있어. 그리고 암흑성운이 대표적인 놈이 말머리 성운인데 그 말머리 성운이 또 여기 있다고. 그래서 오리온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쪽 방향을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플레이아데스 성운이 있어. 오리온과 플레이아데스의 관계는 뭐 그리스 신화 뒤져보면 나올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는 5시, 6시 방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잘 보이는 별자리야,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야. 겨울. 겨울에 잘 보이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되겠지. 이해됐나? 네. 네. 정해. 퀘스천 보자. 네. 하진날 저녁 6시 남중하는 별의 적경은 얼마가 되겠냐 하는 거. 퀘스천 동짓날 밤 12시 서점에 있는 별자리는 적경이 얼마 되겠어? 뭐를 푸는 거 아니야? 녹으로 풀어야 돼. 십자선 그리고 하진날이니까 6시 방향에 태양을 일단 박아놔. 하진날 6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놔. 이해했어?
저녁 6시에 갔으니까 태양이 지고 있겠지. 오른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쪽 하늘에 태양을 보게 하고 남중하는 별자리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몇 시 방향이라? 12시 방향이라 하는 거지. 이래서 다시 동짓날 태양 몇 시 방향 잡아나고 18시 방향에 태양을 빠거나 밤 12시라 했지. 네. 밤 12시면 완전히 반대편에 잡아놔야 될 거잖아. 네. 물론 남중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야? 12시 방향 쪽이 되겠지? 그래서 서점이래. 서쪽 하늘에 지고 있대. 0시 방향이잖아. 이래서 물론 동해와 밤 12시 남중하는다 하면은 6시 방향에 잡으면 되겠지. 이래서 됐나? 그럼 9시 방향에 있는 별은 어느 쪽에서 보이니? 라고 한다면 여기가 6시, 12시, 9시면은 남동 방향의 9시에 있는 별이 보인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해되겠어? 자, 오늘 태양은 4시에 있다 할게. 이래서 오늘 태양은 4시에 있어. 그래서 오늘이 5월 20일인가? 20일. 네, 오늘 5월 20일. 오늘 태양은 태양의 저기는 4시로 잡을게. 이래서 오늘 밤 11시에 남중하는 별자리의 적경은 몇 시? 암산하지 말고 좀 그려보아라고.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지금 세 개 캠퍼스에 수업하는 내용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 달라? 네. 그 여기는 어쨌든 좀 더 많이 공부하는 뜻이야. 다른 캠퍼스에 수업했던 것들도 좀 보고.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네요. 이 좌표기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단어네요. 문제는 일반대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 좌표계가 G2로 넘어가서 앵간해서 배울 일이 없어. 근데 과거 학교 가면 이제 박살 나는 다음이야 이게. 애들 공부 제대로 안 해놨으니까. 눈이 말하지만 내가 과거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이걸 다 미리 공부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얘는 이 학원에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오늘 태양이 몇 시 방향 쪽에 있다고? 4시 방향 쪽에 있다고. 그러면 밤 12시를 일단 먼저 잡아야 되겠지. 밤 12시를 잡아놨다면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건 몇 시 방향 쪽에 있다고? 16시겠지. 12시 차이 나잖아. 완전 반대쪽이면. 근데 내가 준비한 건 밤 12시가 있고 밤 11시잖아. 이랬어? 밤 11시에 남중한데 몇 시 방향 쪽에 있다? 이게 1시 차이 나잖아. 그치? 밤 11시면은 15시가 남중하고 있네. 밤 12시면 16시가 남중했고 새벽 1시면 17시가 남중한다고. 이해했어? 네. 몇 패턴이야? 그러면 18시 방향에 있는 놈은 새벽 2시면 남중하겠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하고 있을 새가 없어. 그리고 일단 밤이면 어차피 낮 4시에 뭐 남중하고 이런 거 한 문제 안 나올 거잖아. 이해했어? 밤 12시를 일단 먼저 그리라는 거지. 저녁 6시, 저녁 6시, 밤 12시, 새벽 6시 일단 먼저 우리나라 위치 그리고 남쪽 방향 일단 먼저 잡고 남쪽 방향 잡아지면 동쪽 서쪽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야.
이래서 헷갈리겠냐? 네. 한 번 더 해보자. 네. 그렇죠. 추운 날 새벽 4시에 남중하는 것과 동점에 있대. 각각 별자리는 적용 얼마 되겠어? 추운 날 9월 21일 뭐 이 정도쯤 9월 말에 하는 거야. 아니 동점이네. 추운 날 태양을 몇 시에 박아달라? 12시에 태양을 박아놓고 새벽 4시에 했잖아, 그지? 네. 새벽 6시면은 이 정도쯤에 봤을 때 동쪽이 새벽 6시 되겠지. 되겠어? 그럼 새벽 4시를 그린다면 그보다 2시 모자라게, 그지? 이건 참기 4시 방향이 남쪽 방향을 잡고 있겠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남중하는 적경할 거 몇 시? 4시 하면 되겠지? 되겠나? 네. 그리고 동쪽을 찾아내. 동쪽을 찾아내. 이거보다 2시 모자라잖아. 10시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알겠나? 서점을 찾아내. 22시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일반적인 항성은 적경이 안 바뀐다 했는데 태양은 24시, 즉 지구와 한 바퀴 공전할 동안 태양 환구 따라 적경이 24시 증가해. 알겠어? 달이 같은 별자리를 올 때 1 항성월이라는 것은 27.3일 걸린다고. 알겠어? 27.3일. 음력 한 달 29.5일 아니야. 그 음력 한 달은 달의 위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알겠어? 달의 위상을 통해서 음력 한 달이 제시되고 달의 실제적인 공전 주기 돈 27.3이잖아요. 1 항성월이 되는 거야. 알겠어? 행성 보자. 행성은 크게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할 수 있겠지. 내행성이 훨씬 더 복잡해. 알겠어? 내행성 수성과 금성이 있는데 일단 태양을 보고 우리 지구에서 살펴보자고. 지구에서 남쪽 하늘에 태양을 걸어놨어. 오케이? 손질 감안하고 이거 쭉 봐. 남쪽 하늘에 태양을 걸어놨고 태양의 왼쪽 반을 묻겠다. 알겠어? 이거 동쪽 방향에 있어, 서쪽 방향에 있어? 동쪽 방향이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남쪽 하늘, 북쪽이 동해바다잖아. 그래서 태양의 왼쪽 반절을 뭐라 부르냐면 동쪽 방에 있다 해서 동방이라 불러.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은 뭐가 돼? 서방이 되겠지. 내성인 금성이 이렇게 도는데 태양과 같은 방에 걸릴 때가 두 군데 있겠네. 여기를 외합, 이쪽은 내합이라 불러. 오케이? 외합에서 내합까지 이쪽 라인 따라서 공전하게 되는데 태양의 왼쪽 반응을 동방이라는 것처럼 이 금성의 왼쪽 반응 역시 비너스 동방이라 불러. 내행성은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못해서 이쪽을 동방 최대각이라고 불러. 금성 같은 경우에는 동방 최대각이 최대 48도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15도당 1시간 하니까 동방 최대각 정도 있을 때는 최대 한 3시간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금성이 동방 최대각 근처에 있어가지고 금성을 꽤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 있는 것은 뭐라 부른다고? 비너스 서방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됐나? 아까 적경이 작다는 게 먼저 뜬다 했잖아. 적경은 이렇게 가면서 적경이 커지다 보니까 서방의 적경은 태양보다 작아. 그래서 서방은 태양보다 먼저 뜬 되겠다고. 그래서 서방에 있으면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해. 서방이니까 서쪽 가서 보는 거 아니야. 반면 동방은 태양보다 나중에 떴어. 태양보다 나중에 남중하고 태양보다 나중이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금성은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 그래서 언제 해 진 뒤 어느 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해. 알겠어?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을까? 못 봐. 금성을 한밤중에 볼 수 있을까? 못 봐. 세판 거짓말 두 가지 얘기했어. 알겠나? 금성을 남쪽 하늘에 보려면 태양이 함께 떠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밤 12시에 보겠다고? 한밤중에 보겠다고? 못 봐. 알겠어? 되겠니? 네. 정리해라. 물론 이쪽은 서방 최대가 되겠지? 정리해라. 내가 색에 대해서 꽤 의미를 많이 부여했잖아. 네. 동방은 무조건 내가 빨간색을 쓰려고, 서방은 파란색을 쓰려고 노력해. 왜 그럴까? 어? 플러스 마이너스. 아그 노을이 블루. 그렇지. 우리가 금성을 보기보다는 해진 뒤에 보는데, 그지? 노을이 이제 해진 뒤에 노을이 있을 때, 그때 금성이 보이기 시작해. 물론 지금같이 동방 최대각 정도에 있으면은 밤 9시, 10시 정도 되면서도 지면에 있는데, 문제는 스카이라인에 다가려서 제대로 보일 수가 없지. 그렇다면 해 뜨기 전에, 블루스로. 여명이 뜨기 전에 풀스름하기, 여명 정도 있을 때 그때 본다고. 아침 노을 뜰 때쯤이면 벌써 안 보여 이제. 지구도 공전하나 금성의 공전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위상의 관측은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금성만 돌려도 충분하다고.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이각인데, 동방 쪽의 이각과 서방 쪽의 이각, 그래서 0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각은 어디 비례하겠어? 결국엔 관측 시간에 비례하겠지. 네. 자, 그래서 금성의 위치에 대해서 외합과 내합 어차피 본래 볼 수가 없고, 비너스 1, 비너스 2, 여기를 비너스 3, 여기를 비너스 4로 할게. 네.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가 동방 최대각에 박아놨어.
비너스 4는 동방 최대각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야. 금성은 광원이다. X. X. 태양빛을 반사해. 네.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너스 1 둥근 다 보이겠지? 네. 근데 비너스 3가 되면 오른쪽 반달 상형 유상을 보여. 이거는 네. 비너스 1 작은 보름달, 비너스 2 큰 보름달. 참고로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가 약 한 2000년 전에 발표했던 그 천동설에선 요 동그란 보름달 모양의 위상의 금성은 설명할 수 없어. 그럼 프톨레마이오스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천동설을 주장했을까? 네. 이런 걸 보려면 마음이 필요해. 맨유는 구분할 수 없다고. 비너스 3가 상이야. 그럼 비너스 4는 어떤 위상을 보일까? 초승. 그렇지. 비너스 4는 초성 위상으로 보이는 거야. 자, 뭐 가지고 나온 김에 비너스 5와 6, 7, 8도 하자. 네. 그러면 여기 비너스 5는 6. 6가 서방 최대가 7, 8 이렇게 되겠지? 이래? 그러면 비너스 5는 어떤 위상으로 보인다고? 금은. 왼쪽 눈살 금붕 이상으로 비너스 6가 하얀 7, 8은 역시 동그란 되겠나? 그래서 얘네들이가 움직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직경 동방이라면서 어쨌든 지구 쪽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시직경이 증가하지. 네. 반면 서방 쪽은 어때? 지구에서 자꾸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네. 시직경이 감소한다고. 밝기. 참고로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크게 밝은 거야, 작은 게 밝은 거야. 작은 게. 작은 게. 여기서 네. 동방 최대에서 최대 밝기는 아니야. 동방 최대가 조금 더 들어와서 최대 밝기가 돼. 근데 대충 동방 최대각에서 최대 밝기를 생각한다면 동방 최대로 오면서 밝기가 밝아졌다가 이후에 어두워져. 그 말은 서방 최대각으로 가는 과정에서 밝기가 밝아졌다가 이후엔 어두워진다고. 패턴 알겠어? 네. 정리해라. 저 그림, 이 그림 매우 유용하게 써야 되고, 참고로 이 시간은 한 회합주기야. 금성의 공전 주기 아니야. 여기서 금성의 공전 주기는 당연히 1년보다 짧지. 회합 주기는 1년보다 길어. 네. S 뭐라고? 회합 주기. 주기가 돼. 뭐 가지고 회합 주기 S를 내는 거는 S분의 1은 지구의 공전 주기하고 괜히 행사의 공전 주기의 역수의 차이가 회합 주기의 역수로 나와. 그래서 회합 주기하고 공전기도 반지름을 볼 때 1AU 지구에 가까이 같이 돌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지는 특성을 볼 수 있겠고, 이런 그림이 되는데, 내행성, 수성은 회합 주기가 1년이 채 안 되고 대략 한 4개월 정도 돼. 네. 금성, 화성의 회합 주기가 좀 더 길고, 목토천으로 가면은 회합 주기는 1년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알겠어? 네. 이 그림도 유의해서 그리고 머릿속에 잘 빨아놔. 알겠나? 네. 검은 연필 하나로는 분명히 부족할 수 있어. 색깔 좀 활용하고. 올 필기에 18개만 담아놨지. 사진도 아니야, 찍었어. 박주는 다 썼어. 일치 안 맞았어.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자, 외행성 얘기하잖아.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궤도가 있겠고, 외행성의 공전 궤도가 있겠네. 태양하고 합쳐지는 여기를 합이라 불러. 내행성 내하고 외하고 두 가지 있지만 외행성 그냥 하면 돼. 여기에 있다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다면 여기를 우리가
충만하다 할 때 쓰는 충을 써. 충. 그래서 이 충은 지구와 가장 가깝다 보니까 가장 크게 보이고 또한 가장 밝게 보이고 지구 볼 때 보름달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장 오래 보이며 심지어 역행도에 냉성 역행 아니구나. 행성들은 순회가다 역행하다 했잖아, 그지? 네.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게 뭐가 된다? 순행이야. 적경이 증가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이게 순행이야. 네. 동방서왕 최하역에서 머무르고 이후에 역행은 내 앞 근처에서 여기가 짧은 시간 역행한다고. 네. 역행하는 시간대는 언제? 내 앞 근처에서 여기서 역행한다고. 한동안 머무르다가 이후에 순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알겠나? 반면 외행성은 추 시기에 역행해. 절대로 이쪽 동부, 서부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네. 여기서 동부에 있다면 상향과 같은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해질녘부터 밤 12시까지 볼 수 있겠고 서부에 있다면 하향과 같은 방향에 있다 보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알겠나? 네. 충에서 뭐 한다고? 역행한다고. 알겠어? 충에서 역행해. 자, 내행성은 지구 공유 속도보다 내행성 속력이 더 빨라서 지구를 놔두고 내행성 혼자 돌려도 큰 문제 없었는데 외행성은 외행성 공유 속도보다 지구가 더 빨리 돌아. 그래서 외행성은 충에서 서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더 빨리 돌아서 새로운 지구에서 새로운 외행성을 볼 때는 동부방에 보인다고. 그래서 외행성은 공전이야 단식이지만 위상의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여기서 그래서 충 다음에 뭐라? 동부로 가. 이후에 합가고 소구강이야. 그래서 다시 원래의 충까지 올 때 걸리기 시간 이게 결국엔 회합 주기가 되는 거고 이 회합 주기는 목토천으로 가면 갈수록 1년에 수렴된다 했어. 이래 위상 변화 잘 생각해. 시방향이야. 여기서 지구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지구의 위치 E1에서 E2에서 보면 여기서 화성 마스 1에서 마스 2까지 가면 E2에서 화성 가면 동쪽이야. 알겠어? 헷갈리지 마. 네. 정리해. 한 달 전에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준 거 있었지? 금성하고 초수달 같이 한번 찍어줬잖아, 그지? 네. 그런 식의 문제가 K by K가 몇 개 나온다고? 8가지 나온다고. 알겠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날과는 좀 다른 형태로 쓸게. 알겠나? 네. 초승달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머큐리가 있고 수성이야. 이쪽에 비너스가 있고 이쪽에 주피터를 놓을게. 이랬어? 네. 뭐 문제입니까 하면 이런 행성들을 쭉 연결하면 이게 광도가 돼. 일단 기본적으로 초승달을 보았다는 것은 해진 뒤 어느 쪽 하늘 본 거지? 서쪽 하늘을 본 거지. 이해했어? 해진 뒤. 그럼 태양을 어떻게 있니 하면 달을 이렇게 반절 감아서 요렇게 쭉 연장하면 여기에 태양이 있는 거야. 여기서? 됐나? 네. 천구의 적도와 지면 이룬 각도는 90 위도. 따라서 이 지방의 위도가 37도 n 잡았을 때 천구의 적도와 지면각이 이룬 각은 53도야. 53도면 한 요 정도쯤으로 잡아볼 수 있겠지? 알겠어?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어느 쪽에 놓겠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천구의 적도를 그릴 수도 있겠고 천구의 적도를 이쪽에 놓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잡았을 때 천구의 적도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방위가 270도 서점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 이해했어?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점이 두 군데 있어. 한 놈은 축분점이고 다른 놈은 추분점이야. 이해했어? 황도하고 천구의 적도가 만났어. 태양은 황도 따라 반시계 방을 갈 거거든. 알겠어? 여기 볼 때 이쪽이 플러스 쪽에 있는 놈이고 남쪽으로 하는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야. 이쪽은 아직은 플러스 쪽이야. 태양의 쪽이는 아직까지는 플러스 쪽이야. 이해했어? 플러스 쪽에 있던 놈들이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 만난대. 추분점이야. 추분점이야. 여기는 추분점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렇다면 아직 태양이 추분을 지나가기 전의 상황이야. 이래? 10월에 찍었다. 말도 안 돼. 안 되지. 추분점이 있을 때 여기가 9월 말입니까? 알겠어? 그렇다고 이 태양이 초승달과 이각은 어느 정도 되겠어? 한 45도 정도 되겠지. 이해됐어? 관측자 입장에서 초승달과 달은 태양과 초승달은 45도 정도 수준의 이각이야. 알겠어? 추수하러 왔으니까 해지기 얼마 안 됐어. 이해됐어? 물론 해는 이런 식으로 줬겠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이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야. 초승달이고 하니까. 뭐 그래봤자 한 3시 정도 차이 난다고. 한 45도 정도 차이 난다고. 알겠어? 예. 됐니? 네. 그래서 얘는 추분 날 가기 전에, 그지? 그 9월 말 되기 전에 뭐 한 두어 달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10월에 찍었다 말이 안 되겠고, 그렇다고 뭐 4월에 찍었다 이것도 역시 안 되겠다고. 알겠나? 네. 뭐 8월이나 7월 뭐 이 정도쯤에 찍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야. 이거 몇 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언제 찍었는지 유추하는 게라고. 말뜻 이해되겠어? 네. 달을 보고 됐니? 쉽다 한 적 없어. 이때까지 계속 어렵다 했어. 자, 그렇다면 머큐리 수성하고 다시 머큐리 위치를 바꾸자. 수성과 금성이 서쪽 지평선에 보인다 했잖아. 내행성이 서쪽에 보인다는 것은 이 내행성은 동방에 있는 놈이다, 서방에 있는 놈이다. 동방. 그렇지, 이건 동방에 있는 놈이다. 이래서 지금까지 한 것만 먼저 정리해봐.
태백해가 8가지 넣으면 되잖아. 여기까지만 소개하자. 일단 청구의 적도가 오른 아래쪽을 향하고 위치해. 동점이야? 서점이야? 동점. 이거잖아. 서점이지. 네. 방위가 270도 서쪽 하늘이야. 이랬어?